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한계치까지 왔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는데 0%인데 혹은 현금 0%도 모자라서 빚을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란 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현금 비중은 10%. 여기에 비중 조절하는 현금이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오르면 덜어내고 어느 정도 내리면 다시 채워 넣고 이런 비중 조절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처럼 그냥 놔두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꽃을 가꾸듯이 물을 줬다가 잡초도 뽑아줬다가 약도 쳐줬다가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비중 조절을 할 때 지수가 올라 있으면 주식을 어느 정도 팔았을 거기 때문에 20%가 있을 거고 지수가 내렸을 때 다시 채워 넣었을 거기 때문에 없을 거고 그 비중 조절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내린 이 시점에서 한 10%, 어느 정도 반등한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30% 정도 이 현금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정상적인 심리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올라가면 비중 줄였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이 편해야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응이 오늘 아침에 필요했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다만 이제 해외 증시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서 비중 100%에 주식 비중 100%에 레버리지를 한껏 구사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심리에 영향을 안 받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야 뭐 또 예외지만 대다수의 제가 말씀드린 평범한 투자자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20, 60, 20에서 여기 60에 해당되는 분들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적어도 10%의 현금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금 100%에서 이런 거 한 방 얻어맞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까 말까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내 보유 종목이 형편없는 개떡같은 종목이다. 진짜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종목이다. 이러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금 10%가 있으면 그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용을 갖추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의 자리가 있었고 뭐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뭐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한두 번 정도 그랬을 때 여기서 또 비중 줄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일단 편한 걸 택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니고 지금 선택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고 다시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분들 나오실 것 같은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하신 분들은 외에 여기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미 고기가 까맣게 다 탔는데 이 고기 어떻게 요리해야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부분 예, 강조를 해드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도 뭐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컸습니다. 이 반등폭이 컸던 이유가 아무래도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큰 시세가 난 종목은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러면 한번 무너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이 무너진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힘이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자리들을 다 챙겨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강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천선 심리적으로 최악을 벗어나는 게 코스피 3000 그리고 코스닥 1000선을 회복하는 게 투자 심리가 망가진 부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이다.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은 이제 그만큼 왔으니까 그 뒤에 대한 대응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대응이 아니라. 네. 그리고 개별 종목 제가 말씀드린 거 NHN복스 이게 제가 녹화를 안 해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녹화를 했다면 첫날은 아니지만
이날은 제가 거래량도 터지고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예, 근데 입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 계좌는 제가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인데 그 ISA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한테 요렇게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문자반의 성과가 좋지 않았죠. 지금 인트로 좀 보시면 또 많이 올랐고, 이게 문자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편하게 그냥 계속 보유를 하는데, 시장이 내렸을 때는 이거 대응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은 들겠지만, 또 지나고 보면 더 좋은 자리들이 오게 됩니다. 왜? 좋은 종목이고 나중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종목이니까. 예, 그래서 ISA 계좌 개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그 글을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12월 말에, 그래서 12월 말 전에 ISA 계좌 개설하시고, 근데 뭐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유한타증권 말씀드린 그 계좌로, 그 지점으로 개설하시면,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모집을 할 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 하지는 않는 이유가 아직 신규 종목에 대한 어떤 편입 계획이 없고, 그런데 한 12월 정도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2월에 다시 모집을 할 때 그때까지 개설하시면 한꺼번에 다 등록을 해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000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NHN벅스.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NHN벅스가 싸이월드 때문에 올랐다, 또는 한소희 소속사 지분 30%를 갖고 있는 NHN이 모회사니까 그래서 올랐다, 한소희 관련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이 주식을 컨트롤하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하는데 제가 여기 가서 초를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양새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자, 이 주식을 매수를 하고 매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삼아와 가지고 주식을 빵 올렸는데, 그 매집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영향력이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말 듣고 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근데 잘 올려가지고 이제 밥상 잘 차려놨는데, 제가 요때 하필 전량 매도하세요라고 해버렸을 때 흐름 자체가 깨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거나 또는 대주주가 때리거나 이러면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때린다라는 부분은 이 종목은 그런 리스크가 없는 게 18,000원대 대주주가 샀으니까, 지금 10,000원에 때린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뭐 심지어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보다 낮게 때리면.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NHN벅스 제가 계속 떠들고 있었으니까, 저 새끼가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사정을 일단 정리를 했는데, 요 과정에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올렸다가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집도 하고, 그랬더니 뭐 특별한 어떤 반응이 없더라. 한번 쭉 빼본다, 저점을 만들어 봤습니다. 완전 밀어봤습니다. 밀어봤는데 손절 물량이 안 나온다. 위로도 아래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 사람도 팔고 살 사람도 사고 다 됐네 해서 시작했는데, 이 재료가 하필 또 맛있는 반찬도 있고 하니까 식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는 그냥 어떤 핑계나 구실 또는 오르니까 부각이 된 거다, 이거 자체가 어떤 재료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시중에 유통 물량,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이 전체 주식 수가 1480만 주인데 82만 주, 근데 거래량이 뭐 16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절반이 또
절반 이상이 자사주나 최대주주 물량이니까 실질적으로 600만 주, 700만 주밖에 유통 주식이 없는데 그중에서 또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박박박박 긁어왔으니까 거의 다 매집을 했고 본격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정에서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다 털었을 거니까. 그게 어떤 확실한 어떤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나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이 시점이었는데 이 바뀌고 나서부터 특별한 거래량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올리는 것도 매집은 충분히 했을 거고 주가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세요.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계속 보유를 하고 한 종목들은 언젠간 빛을 발한다. 근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난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잔파동에 신경 안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과정에서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자반으로 해서 문자 보내드리는 종목들 뭐 대응을 안 하는, 왜 대응을 안 할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택할 수 있을 때 아주 좋은 선택자리.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뭐 이 과정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고. 그러면 뭐 인트로조도 이제 시작했고 제노레이도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아유 그러면 뭐 오르기 직전에 하는 게 기술이고 뭐 그런 사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냥 입주댕이를 그냥 발로 까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NHN벅스를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조정장을 다 비켜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도 비켜나갔고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6,000원이니까 6,000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한 70% 수익입니다. 70% 수익, 시장이 약세인데 70% 수익을 받습니다. 물론 불과 2주 전에 평가를 했으면 어땠습니까? 시장보다도 못한 상태. 20% 손해니까. 근데 결과 선택할 수 있을 때 난 이 시점에서 평가받고 싶지 않다. 여기서 평가받고 싶다. 평가받고 싶은 시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게 얼마가 걸리든.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지금까지 요 몇 달간 큰 수익 나셨습니까? 안 났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는데 뭐 잔파동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버려야 됩니다. 수익을 보려면 정말로. 물론 단발성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소소하게 재미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메인으로 가야 될 경우는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맞을 때까지 기다릴 만한 종목이어야 한다. 그럼 NHN벅스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딱히 뭐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건이 이 회사를 비싸게 사가지고 회사가 그동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소리바다 꼴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살려고 하는 데가 많을 거다. 그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라면 지금 이걸 매각을 해야 된다. 매각을 하려면 주가가 높아져야 된다. 왜? 18,000원대에 샀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들어간 거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평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을 거고 그 많은 분들이 수익을 봤다는 건 여기 오늘도 그랬지만 오늘 그냥 이 나쁜 장에 인사받다가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어딨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박수 수익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거. 예, 뭐 수익 보셨다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댓글 1개
그 보시는 조회수하고 댓글하고 비율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댓글 한 개당 2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못해도 오늘까지 해서 주주 구성이 한 수백 명 이상 바뀌지 않았을까? NHN 박스. 그러면 이 손바뀜이 났으니까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더 오른다 하더라도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올랐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봤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 여기서 또 심리적으로 완전 망가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유자들의 몫으로 두시면 됩니다. 충분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인터로저인데 뭐 인터로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인터로저가 문자반 종목에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물론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700분이 됩니다. 그분들이 요 주식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뭐 조정받고 아니 여기서 매도 사인 주고 여기서 다시 사면 안 되나? 이쯤 되면 매도 사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계속 가져갑니다. 가져가다 보면 지금 아직 평가받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예, 다른 종목도 다 개박살 나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 그런 상태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제 노래를 본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언제 오르나요? 그렇게 답답하신 분들 파시면 오릅니다. 왜 NHN도 그랬으니까 NHN 벅스도. 그래서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얘도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는 이거는 한 100% 정도 수익을 보실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괜한 잔파동에 정신력 낭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제너레이도 마찬가지. 그럼 제너레이 같은 경우는 뭐가 기점이 될 거냐? 3분기 실적이 좋으면 뭐 4분기는 당연히 더 좋아질 거고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럼 방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다시 상승으로 잡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당장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잘 버티다가 올라갈 겁니다. 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잘 버틴다 요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고 시장이 또 깨지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도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텐데 그 NHN벅스 상한가 간 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하루에 뭐 많이 가야 3개, 4개 가는데 제가 언급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2개가 한꺼번에 갔다. 제가 다뤘던 종목들이. 그거는 제가 뭐 어떤 점쟁이나 어떤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동기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비록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제가 매수를 하고 가져갑시다 이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추천해서 올라갔다 이런 그런 느낌은 아니라 언급을 했다는 거,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그 전에 어떤 매집 상황이나 아니면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적어도 확률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그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마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릴 만한 종목, 종목을 찾아서 마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 틀, 그리고 쌀 때 산다. 요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밤새 안녕하기 위해서 재무 구조가 양호하다. 뭐 이런 것들.
뭐 요런 게 덧붙여지면 됩니다. NHN 복스가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 누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모두 도덕적이고 모두 주주들의 권리를 인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반드시 복수한다. 그 어떤 의미냐면, 제가 모 회사를 하나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주운동 하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랑 분쟁을 하다가 뭐 어쨌든 뭐 잠정적인 휴전이 됐고, 그 뒤에 주주운동의 어떤 효과를 보는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 보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 회사에서 저한테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옛날 얘기인데,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대신에 옆집 여자한테 두 배로 마트로 들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돈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이 옆집 여자한테는 두 배의 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눈을 하나 빼달라 했습니다. 그럼 옆집 여자는 눈 두 개가 빠지니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S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대비를 한 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S사 거래처 주식을 삽니다. 거래처 주식을 산 다음에 S사에 대해서 제가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 회사랑 왜 거래를 하느냐, 믿을 수 없는 회사다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물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권리를 짓밟혔으니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뭔가 수단 방법을 가려서 내 권리를 찾아야지,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회사가 만약에 뭔가 약속을 안 지켰거나 그런 어떤 주주운동 방해를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제 눈 하나 빼고 저 눈 두 개 빼는 심정으로 무슨 짓이든 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권리를 찾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널널한 마음으로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당연히 되지도 않고. 그러면 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거래처 주식을 사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 거래를 끊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 누구하고도 손잡는다. 그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주주운동한 주식을 모아서 달라.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더 잘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주식을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개싸움 하든 말든. 뭐 이제부터는 이 주주가 아니니까 저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뭐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고 누구한테도 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서 또 괴롭히고, 주가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괴롭히고 팔고, 이런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게 우리 권리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정석적인 투자와 뭐 주주운동해서 뭐 의사의사 하면 수익 나나 보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눈 하나 빼고 상대 눈 두 개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주주운동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주주분들의 마음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내 눈 하나 빠질지언정 저놈 눈 2개 다 뽑는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계속 그게 결과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이거 하면 수익이 나는 줄 알고 먼저 어떤 종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런 만약에 주주운동이라는 게 사실 과정에서 다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회사 측에서 주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오른다 생각하고 이제 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 주주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주주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주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거 쌀 때 사야 되고 오를 만한 종목을 찾아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요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말이 끝나고 보니까 참 좀 또 사설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3일 만에 확인하게 됐는데, 뭐 물론 이런 거는 제가 그게 신세계로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오른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어떤 힌트를 찾자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뭐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생활에서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주가 상승으로 많이 연결이 되더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기아차 K5가 처음 나왔을 때 K7이 처음 나왔을 때 차가 왜 이렇게 예쁘지? 국산차 아닌 것 같네? 했는데 그 뒤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초콜릿폰, 옛날에 초콜릿폰 예쁘네, 그래서 LG전자 주식 살까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실생활하고 연결된 걸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오른다더라 이런 뜬소문 잡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조식 서비스도 당연히 그냥 하면 지속성이 없는데 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그 뭐였지? 세대별로 이식을 강제하는, 관리비 부과해서 강제하는 이런 고정 수요를 확보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조식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런 고정 수요가 없다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는 걸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물론 조식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도 조식 서비스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단체 급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대기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파트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건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물론 리스크를 잘 따져 보시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유, 비싼 데 사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 조식 서비스 그냥 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를 하느냐, 세대별로 그 식수를 강제를 하느냐 이거를 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자리를 잡는다면, 정착을 한다면 요쪽에서도 괜찮은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과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매한 거 오늘 아침 같은 경우 3050선에 가까워졌으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필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DPC DPC? 아니 근데 자꾸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결과 나오고 나서 자꾸 뭘 따지면 재미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결과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난 손해보고 안 판다는 원칙을 세웠다든지 그 원칙을 지켰다라든지 이런 거면 좋은 건데 올랐으니까 맞고 내렸으니까 틀렸고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원래 팔아주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매도를 하면 누군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주가를 올리는 쪽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럼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거를 털어야 되는데 손해 보고 털겠습니까? 위로 올려서 털겠습니까? 위로 올려서 턴다.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 라는 겁니다. 왜? 내가 샀다는 것은 주가를 올리는 쪽에서 팔았다는 거니까 내리는 겁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구조만 알고 있다면 아, 그때 안 팔 걸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후회라는 거 아실 겁니다. 왜? 내가 안 팔았으면 안 올라갔을 거니까.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다 팔고 나만 안 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중 심리에서 여러분들 벗어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대중 심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이거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돈을 잘 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대중 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내가 팔았다는 것은 나하고 비슷한 입장의 다수가 팔았을 것이고 그 다수의 물량을 누군가 샀는데 주가를 올리는 쪽이다. 그럼 더 올려서 팔아 던져야 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간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후회를 안 하게 됩니다. 후회를 안 하면 판단하는데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NHN복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마음고생. 예,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고 제가 맞다. 나중에 또 떨어지면 또 얘기가 나올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전량 매도하십시오. 전 모릅니다, 이제. NHN복스는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한 번도 남김없이 다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 물량을 받았으니까 주식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생각해서 안 판다 그러면 다 비슷한 마음일 거니까 내릴 거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5천 원대 움직이던 종목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NHN복스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저랑 무관한 종목이고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물어보지 마시고 더 오르더라도 팔고 잘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NHN복스를 팔았지만 여러분들 수익 보셨다는 거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제가 그거 조금 더 따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가 없다는 게 그 돈이 적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돈이 더 있어봤자 지금 뭐 하는 거에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 할 거 없으면 나눠주지. 그런 그런 소리 하면 그냥 팔꿈치로 그냥 입을 그냥 왜냐면 그런 거는 농담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참 마음에 어떤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나? 농담이라도. 예, 근데 제가 그 돈이 있어봤자 큰 의미는 없죠. 여러분들께서 NHN복스로 수익이 났다.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다른 종목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계좌 상태가 좋아지고 또 하나는 수익 본 거 가족들한테 베풀면 그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버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버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프롬파스트가 선거 관련주 9,300원 매수. 뭐 딱히 9,300원? 예, 프롬파스트.
종목이 틀렸나? 프롬파스트입니다. 예, 프롬파스트 9,400원. 항상 이제 종목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저평가주는 저평가 해소할 때 움직이니까 시장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들은 아주 작으니까 시총이 691억밖에 안 되니까, 예,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 시장 관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누구 관련주지? 어, 세종시? 아, 세종시 관련주다. 예, 세종시 관련주. 일단 뭐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관련주인데, 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되려면 중산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산층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경제 성장을 하는, 장기간 할 수 있는 거고, 국토도 그렇습니다. 집중이 되면 사실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서 뭐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 그래서 세종시가 수도가 돼서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면 참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세종시가 더 커지려면 행정수도로 완전 이전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만한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도지사밖에 없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권에 나섰는데,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요 자신의 지지층과 배치되는 어떤 과격한 결정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지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습니까? 심지어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행정수도 이전하자라는 걸 비틀어 가지고 서울에서 지지받아서, 뭐 물론 그 외의 지역도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큰 줄기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료 자체로만 보면 아주 화끈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화끈하든 안 하든 주가를 움직일 만한 어떤 애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되는데, 매집을 조금 했다가 단기간 올렸다가 또 털었다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없다가 다시 매수해서 올리고 또 매수해서 올리고, 그 뒤에 조금씩 털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털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던 거를. 예, 그러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얘들이. 그러면 반짝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올린다. 그러면 요 매물도 다 받아내야 되고, 신고가 올라갈 때하고는 또 수준이 다른. 근데 아직 에너지가 조금 남은 것 같기는 하니까, 아, 이걸 참 9,300원 매수면 참 애매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물렸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9,300원. 근데 힘들다고 하시니까 비중도 높으신 것 같은데, 비중이 낮으면 뭐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 이런 거지만, 그럼 저는 그냥 본전 찾을 때까지 기다리되 손절가를 이렇게 잡고 요거 이탈하거나 올라가거나 본전 찾거나 이거 이탈하면 정리해야지, 이 정도로 기준을 잡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선거 이슈가 아주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적당히 사서 지금 일부 털었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당장은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 이게 신고가에서 올릴 때랑 매물 먹어가면서 올릴 때랑 돈이 필요한 돈의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쪼끔 계속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 제가 말씀드렸을 때하고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내렸는데 그게 시장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 영향을 벗어나서 지금 반등을 하는데 반등폭이 크지 않다. 시장 대비해서 약하다라는 그런 상태인데, 시장 대비 약하다 하더라도 딱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니까, 숫자가 나오는 회사니까 문제가 될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을 건데, 이게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개입이 없이 이렇게 간다면 계속 나쁜 거고, 하향 이탈이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꼬그라지는 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인데, 요 흐름을 돌려 세울 만한 실적이 이번에 나올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1월 중순이니까 11월 중순이 되기 전까지 이 주식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잘 버티면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까지 계속 부진하면 이 시세가 끝났구나. 시세가 끝났지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랑 주가가 내린 거 시장 때문에 내린 거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으니까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